서울 교외의 실버 요양병원은 한밤중에도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긴 복도가 이어졌고 병실마다 달빛이 고요히 내리쬐었습니다. 민지는 야간 순찰을 돌며 차트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303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일주일 전 입원한 김영식 할아버지의 병실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에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텅 빈 침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불은 어설프게 걷혀 있었고 슬리퍼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달려가 CCTV를 확인했습니다. 김영식 할아버지가 비상구를 통해 나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겨울 날씨에 환자복 차림으로는 위험했습니다. 민지는 재빨리 담요 하나를 들고 병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민지의 볼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병원 뒤편 공원에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춥지 않으세요? 제가 따뜻한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강제로 데려가는 대신 김영식 할아버지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어깨에 담요를 둘러주며 기다렸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오늘이 아내의 기일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김영식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2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기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고 아들이 치매 진단을 받은 그를 이곳에 입원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진심을 담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아내가 더 그립다는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6년 전 동생을 잃은 후 매년 기일이면 가슴이 무너진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은 제 말을 잘 들어주시네요. 다들 치매 환자라고 달래기만 하는데.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자 김영식 할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민지는 내일도 이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영식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퇴근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병원 로비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원장실로 직행하는 그를 따라 몇몇 병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어젯밤 아버지의 실종 소동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지는 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김영식이라는 이름으로 입원한 할아버지는 사실 서준호 전 제약회사 회장이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꺼려했다고 했습니다. 왜 즉시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서민우 현 회장은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민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강제로 데려왔다면 서준호 회장의 불신만 커졌을 것이라고 자발적인 귀원이 더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라고 해서 모든 걸 통제할 순 없습니다. 회장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민우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민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을 통해 그녀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민지는 간호학과 1학년생이었습니다. 백혈병으로 어린 동생을 잃은 후
간호사의 꿈을 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민우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고 소식을 접해왔기 때문입니다. 치매 환자를 상대로 한 보험 사기, 요양비 횡령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를 지켜봐 주십시오. 수상한 점이 있다면 즉시 보고하도록 하세요. 원장은 민지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준호 회장의 전담 간호사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민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민우의 불신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도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민지는 303호 병실 앞을 더 자주 들렀습니다. 서준호 회장이 잠들지 못하고 있을 때면 조용히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신분을 알게 된 후에도 태도는 변함없었습니다. 밤이면 찾아오는 외로움과 불안, 자신을 잃어가는 두려움을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동생이 백혈병 투병 중일 때 민지도 같은 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 사랑하는 이를 지켜보며 느끼는 안타까움을 잘 알았습니다. 2월의 첫눈은 요양병원의 일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303호 병실 창가에 맺힌 서리꽃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민지는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서준호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체크와 짧은 대화로 시작된 방문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야간 근무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서준호는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꺼내놓았습니다. 1970년대 말 청계천 구석의 작은 약국에서 시작된 그의 이야기는 한국 제약산업의 역사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수입의약품이 대부분이던 시절 국산 신약 개발에 모든 것을 걸었던 젊은 시절의 열정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서준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주변의 크고 작은 제약회사들이 무너져갈 때 그는 직원들과 고통을 분담하며 회사를 지켜냈습니다. 임원진의 급여를 반으로 삭감하고 자신의 사재를 털어 직원들의 생활을 보장했습니다. 그 시절 맺어진 직원들과의 신뢰는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서준호의 이야기에서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 철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요양병원에 들어와야 했던 그의 현재가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매일 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에는 평생 일궈온 것들을 하나둘 놓아야 하는 노년의 고독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간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민지의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6년 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동생 민호의 마지막 순간들이 서준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13살의 어린 나이에 투병 생활을 시작한 민호는 끝내 골수 이식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병실에서 보낸 251일의 시간 동안 민지는 매일 밤 동생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민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서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서준호는 민지의 상실감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부재가 만드는 일상의 구멍들, 시간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의 무게를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시간은 깊어갔고 야간 병동의 정막은 그들의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늦겨울의 어느 날 서준호의 손녀 하연이 병문 안을 왔습니다. 20살 대학생인 하연은
평소와 다른 할아버지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치매 진단 후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는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생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연은 자연스럽게 민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비슷한 또래라는 이유로 시작된 하연과 민지의 대화는 금세 깊어졌습니다. 명문대 의대 진학을 바라는 아버지와 예술을 공부하고 싶은 자신의 꿈 사이에서 갈등하는 하연의 고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완벽주의자인 서민우는 하연에게 늘 최고를 요구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랐지만 하연의 마음속에는 다른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하연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조언보다는 공감에 집중했고 때로는 침묵으로 하연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연의 어깨는 가벼워졌습니다. 서민우는 이런 변화를 예의주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지를 향한 의심이 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진정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들을 대하는 민지의 태도는 서민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발생한 소동은 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치매가 심한 환자가 통장을 두고 보호자와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혼란과 다툼에 지친 보호자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지는 환자의 불안한 마음부터 달랬습니다. 통장을 찾는다는 핑계로 환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보호자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지켜보며 서민우는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치매 진단 이후 그는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왔습니다. 아버지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통제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민지의 진심 어린 태도는 병원 전체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환자들도 그녀가 오면 마음을 열었고 지친 보호자들은 그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민지를 향한 신뢰는 깊어갔습니다. 창가에 맺혔던 서리꽃이 녹아내리고 봄의 기운이 병원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준호는 이런 민지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이 흐려질 때면 불안과 초조함이 밀려왔지만 민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간호사가 아닌 마음의 딸이 되어 있었습니다. 3월의 마지막 주,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병원 정원에 검은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서준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아침 산책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했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민지는 그날이 3월 27일이라는 사실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6년 전 동생 민호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당시 민호는 골수 이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희망에 부풀어 있던 순간 갑작스러운 폐혈증이 찾아왔습니다. 면역력이 바닥난 민호의 작은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는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서민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거닐었고 하연은 구석에서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들의 모습에서 6년 전 자신의 가족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절망감이 되풀이되는 듯 했습니다. 수술은 7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의료진은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했지만 향후 72시간이 고비라고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선 서준호는 수많은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늘 당당하고 의젓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서민우는 격분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이렇게 나빠질 때까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병원을
질책했습니다. 원장과 의료진들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했고 법적 대응까지 거론했습니다. 평소의 이성적이고 침착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연 역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회사 일에만 매달려 할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평소 할아버지가 보이던 이상 징후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배회하던 모습들을 왜 눈치채지 못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벌어진 부녀의 언쟁은 차가운 공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지는 이 모든 광경이 끔찍하게 익숙했습니다. 동생이 위독했을 때도 가족들은 서로를 탓하며 갈등했습니다. 어머니는 조기 발견을 못한 자신을 자책했고 민지는 더 잘 돌보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원망과 후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순간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 민지는 서준호의 창백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전도의 단조로운 비프음이 정막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서준호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민지의 기억 속에서 동생 민호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민호는 숨을 거두기 직전 가족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서로를 탓하지 말고 함께 있어달라고. 그제야 가족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민호의 곁을 지키며 사랑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민호는 가족들의 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민지는 서민우를 찾아갔습니다. 원장실 앞에서 또다시 언성을 높이고 있던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탓할 때가 아니라고. 회장님께서 깨어나셨을 때 가장 보고 싶어 하실 것은 화합하는 가족의 모습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처음에 서민우는 발끈했습니다. 감히 간호사 주제에 가족일에 끼어든다며 노기를 띄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담담한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민지가 들려준 동생의 이야기는 서민우의 굳은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연 역시 민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 민지에게 마음을 열었던 만큼 그녀의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서서히 아버지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서민우도 딸의 마음을 헤아리려 했고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위태로웠던 72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서준호의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그가 처음 마주한 것은 나란히 앉아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아들과 손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눈가에는 피곤함 대신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중환자실의 정막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6년 전 놓쳐버린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의료진들은 서준호의 회복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병마의 극복이 아닌 그 과정에서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봄바람은 병원 곳곳에 새로운 변화의 기운을 실어날랐습니다. 4월의 따스한 햇살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서준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호전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그의 회복 의지에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곁을 지키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의 안색은 밝아졌고 기력도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중환자실에서의 고비를 넘긴 후 서준호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했습니다. 자신의 병실에서 서민우와 길고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특히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회사 일에만 매달려 가족에게 소홀했던 지난 날들을 반성했고, 하연의 꿈을 존중해주지 못한 서민우의 모습이 자신과 닮았다고 했습니다. 서민우는 아버지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바쁜 뒷모습을 보며 자란 그는 어느새 하연에게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후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봄바람 따라 벚꽃이 흩날리던 오후, 서준호는 민지를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중한 표정으로 자신의 결심을 전했습니다. 제약회사 수익의 상당 부분을 출연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의료인을 꿈꾸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준호의 제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민우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재단 설립을 진두지휘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사업으로 따뜻한 의료인 양성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단순한 성적 지원을 넘어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의료인을 키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연은 재단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예술을 전공하는 대신 재단의 문화예술 치료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대신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실현하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서민우는 처음으로 딸의 선택을 온전히 지지했고 하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민지는 장학생 1호로 선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선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준호 회장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며 민지는 6년 전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5월의 어느 날 병원 정원에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하연이 기획한 재단의 첫 문화예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환자들과 가족들이 모여 봄날의 음악을 즐겼습니다. 서준호는 휠체어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병이 가져온 예상치 못한 축복이었습니다. 음악회가 끝나갈 무렵 한 무리의 간호학과 학생들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재단의 첫 장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민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던,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로 희망을 발견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서준호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들은 7월 퇴원을 예상했지만 6월 말이면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치매의 진행도 더뎌졌습니다. 의료진들은 가족들의 관심과 지지가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퇴원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서준호는 병원 옥상 정원에서 민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석양이 물드는 하늘을 배경으로 그는 지난 6개월을 회상했습니다. 쓸쓸했던 병실에서 만난 한 간호사의 따뜻한 마음이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민지 역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동생을 떠나보낸 후 자신을 책망하며 보낸 시간들, 그리고 서준호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배웠다고 했습니다. 여름의 문턱에 선 병원 마당에는 수국이 피어 있었습니다. 작년과 다름없는 일상이 이어졌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변화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의 발걸음은 더욱 따뜻해졌고 환자들의 눈빛은 한층 밝아졌습니다. 민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꿉니다. 단순히 환자의 몸을 돌보는 것이 아닌 그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간호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서준호 가족과의 만남이 가져다 준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더 큰 희망이 되어 돌아왔고 그 희망은 이제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